네, 저희 이제 CSS 파트는요, 우리가 HTML을 지금 구조화를 하면서 동전의 앞뒷면 같은 약간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왜냐면 구조화를 했는데 디자인 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어. 제가 다 초기화돼 있다고 그랬죠? H1은 뭐 글자 크기나 마진이나 이런 게 미리 세팅이 다 돼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디자인 재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 재정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게 UI, UX를 다 바꿀 수 있게 돼 있고 사실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이든지 목적이 다 틀린데 목적에 맞게끔 고쳐서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일단 출발선상에 올려보겠습니다. W3 스쿨스, CSS, CSS 학습으로 가볼게요. CSS, Introduction, CSS란 무엇인가? 네, CSS Introduction을 하면서 CSS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CSS, 요거 한글로 바꿔볼까? 네, CSS는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다라고 나오는데요. 웹페이지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 가지 언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네? 영어, 독일어,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것처럼 언어예요. 언어라는 거는 뭐죠? 언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장, 문법 체계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문법 체계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언어가 있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그죠? 웹페이지 스타일 지정 언어예요.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식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CSS의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캐시케이딩이란 말은 여기 캐시케이드 2만 붙이고 ing 대신에 2만 붙이면 캐시케이드라는 말이거든요. 캐시케이드는요. 찾아보면 폭포수라고 나와요. 폭포수, 작은 폭포, 폭포수. 그러면 캐시케이딩은 이거는 기술 용어고요. 찾으면 캐시케이딩 스타일시트 하면 기술 용어로 나와요. 근데 캐시케이드라는 단어가 원래 폭포수다. 그럼 폭포수가 어때요? 저 산 위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서 물이 모여서 조그만 골짜기가 나오고 골짜기가 모여서 조금 큰 물이 생기면서 계곡물이 생기고 계곡물이 모여가지고 조금 더 큰 강물 쪽 지류가 만들어지고 강물이 모여지면 점점 넓어지고 넓은 강물이 저 바다 쪽으로 가서 큰 대양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캐시케이딩이라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HTML 문서가 뭐로 돼 있죠?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단 한 분이세요. HTML 태그가 최상위 부모예요. HTML 밑에 자식이 둘 있어요. 머리와 목. 네? 헤드 태그, 바디 태그. 그리고 바디 태그에다가 우리가 이제 태그들을 쭉 쓰잖아요? 바디 안에 그 밑에 누구, 그 밑에 누구, 그 밑에 누구, 이렇게 밑에 지류로 내려가죠? 네. 그런 것처럼 흘러내려가면서 얘네들이 이 CSS를 전부 디자인을 이 입력된 종이, 입력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서에 스타일 지정 문서예요. 스타일 시트는요. 스타일 지정 문서를 내려가면서 세팅을 하나씩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셰프께서 이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막 셰프가 치 하면서 봉골레 파스타 그다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위에다가 종이 한 장 탁 끼워놓고 갑자기 만들면서 그 종이를 한 번씩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이분 셰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요리 방법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죠. 어떤 요리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쳐다보는 종이는 뭐예요? 이렇게 탁 끼워놓고 종이 그다음 탁 끼워놓은 종이 보면서 하잖아. 이 사람이
저는 마늘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뭐 이거 후추 좀 더 쳐주세요. 이 사람이 요구사항이 그 적혀 있거든. 주문한 사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리 프로세스를 진행시키죠.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더 넣고 덜 넣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면서 끝에 요리 결과물이 딱 나오죠? 셰프가 요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스타일시트는요. 그래서 여기 지정된 대로 쭉 가면서 그게 지정돼 있으면은 적용하고 지나갑니다. 순서대로 적용하면서. 그래서 캐시케이딩은 바로 순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폭포수라는 단어하고도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HTML 요소가 중간에 이제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 라는 거를 지정하는 파일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던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 시트 지정하는 얘기들은요. 네, 이제 뭐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 보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여기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 이제 이미지 넣어보고 하는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했었는데 배경 이미지 넣는 스타일 시트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뭐 그냥 이미지 넣고 뭐 크기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변경하지만 이미지를 넣는 것 자체 배경으로 넣는 게 요즘은 굉장히 일반화돼 있죠. 근데 배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미지는요, 박스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이미지 태그를 안 썼다고요. 이미지 태그 쓰지 않고 이미지를 지정해서 넣는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그냥 넣기도 하고, 이미지 지정에 따라서 여러 개, 박스 안에 이미지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스타일 시트 구역에 지금 여기 있고요. 스타일 시트 구역 있으시죠? 여기 배경 연습이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시트 구역에 이걸 열어서 이제 인터널입니다. 이 방식은 여기 RCA 주석 하나 달아놓고 이 구역이 뭐다? 스타일 시트 인터널 구역입니다. 코딩 구역. 네, 코딩 구역이고요. 인터널, 익스터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안쪽에다가 코딩하는 걸 인터널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널 코딩 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안쪽, 네, 그죠? 바깥쪽, X.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적용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찍어서 보시면 H1 태그 하나 지금 넣어놨거든요. 네, H1 태그. 요거를 제가 밖으로 좀 빼서 볼까요? 이렇게. 네. H1 요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H1. 그죠? 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body라는 게 있죠. body. 그리고 HTML. 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자식 둘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그리고 body 밑에 이제 여기 div 하나 쓰고 제가 H1을 썼어요. 근데 이제 기본 디자인이라는 게 지정된 게 있는데 bod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진이 들어가 있죠. 마진 8픽셀. 나는 디자인을 내 나름대로 새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 기본 디자인 중에 이런 기본 디자인을 전부 초기화하는 것들을 보통 하는데 특히 마진이나 패딩 값을 없애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부 디자이너들이 기존 디자인이 뭐가 설정되어 있던지 간에 초기화를 보통 하죠. 그래서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초기화라는 게 뭐냐? 초기화. 초기화는 기존 기본 디자인 세팅을 없애는 겁니다. 세팅을 없애는 코드. 보통 근데 모든 초기화를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마진 패딩 같은 걸 없애는 걸 기본 코딩해요. 마진 패딩 없애기가 기본 초기화. 네, 기본 초기화. 한번 기본 초기화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여러 요소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HTML, 이렇게 콤마로 연결할 수 있어요. HTML 태그,
바디 태그, H1 태그, 지금 요렇게까지만 한번 선택을 콤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콤마로 하는 게 그룹 선택자라고 하는데요. 콤마로 그룹 선택을 합니다. 이 안에 RCA를 제가 그냥 흔하게 누르고 있어요. 제가 좀 주석 달면서 내려가니까 RCA는 꼭 또는 컨트롤 슬래시도 있지만 RCA가 더 쉽다고 그랬어요. 버튼이요. Alt Shift A, Option A, Option A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콤마는 그룹 선택.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 콤마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택하자마자 얘가 밑줄 찌글찌글 가는 거는 여기 아무 속성도 세팅 안 하면 얘가 안 되니까 빈집합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경고 때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마진형, 패딩형 주겠습니다. M0. 지금 M0 엔터 팝. 네. 그리고 패딩 0, P0 이렇게 쓰면은 패딩 0 값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엔터 탑. M0, P0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CSS는요, 속성 콜론과 세미콜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네, 한 속성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요걸 미처 못했거나 지우거나 하면은 망가져요. 얘가 엉겨 붙어서 망가져요. 네. 마진형 패딩형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런 거 물어보겠죠. HTML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넣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HTML 최상위에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마진 패딩을 다 0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HTML 설정을 뭐 다른 데 상속받아서 이렇게 같이 불러다가 쓰는 애 중에 HTML에다가 뭘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초기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네, 나는 다 초기화할 거야. 마진용 패딩요. 볼게요. 얘가 갑자기 벽에 빡 붙어 나오는 게 일단 느껴지고요. 아까 있었던 H1이라는 애도 마진이 있었거든요. 자, 볼게요. 바디. 네, 없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HTML 콤마예요. 점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콤마나 점은 지금 좀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어색해서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데 점 찍으면 문법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겠죠. HTML, 바디, H1이 전부다. 근데 바디 파트를 제가 지금 찍어서 보니까 바디가 진해져 있죠. 마형, 폐형. 예, 마진 8픽셀 있던 게 쭉 줄갔어요. 즉, 얘가 덮어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HTML은 마형, 폐형. 이건 돼 있는데 뭐 별도로 얘는 사실 마진 패딩이 들어가 있지는 않냐고요. 그리고 H1 쪽에 가서 보시면 얘죠. H1을 찍어서 보시면 마진 0, 패딩 0이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마진 값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얘 왜 얘는 줄이 안 가 있냐면 같은 지정을 한 건 맞아요. 마진 값이긴 한데 얘는 시스템적으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속성명이 달라서 표시를 그렇게 안 해줬을 뿐이에요. 속성명이 다르잖아. 속성명이 달라서 마진 값이긴 한데 마진이 죽었어요, 지금요. 요거 체크박스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네, 다르다고요? 네, 마진 패딩 값 이런 거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초기화가 됐습니다. 네, 초기화 됐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를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화면만큼 얘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는 화면만큼 최상위 요소 맞추기. 보이는 화면만큼 맞출게요. 원래 블록 요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릴 건데요. 블록은 끝까지 차지하고 내용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블록의 특징은 끝까지 가고 내용만큼 늘어난다. 네, 요게 기본 특징이에요. 블록의 특징이. 근데 지금 내용만큼 늘어났으니까 바디의 높이 값이 얼마인지 잠깐 체크업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배경 넣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높이 값이 지금 글씨 크기 뭐 이런 것 지금 적용이 돼서 높이가 46 나와요. 1920에 46.
그러면은 바디는 높이 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HTML도 46 나오는데요. 바디도 지금 마우스 여기에서 오버하셔도 돼요. 코드로. 여기 직접 선택돼 있는데 여기만 꼭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여기 코드에서 마우스 오버도 돼요. 여기 옆에 나온다고요. 46, 46. 바디는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 늘어났고요. 바디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바디는 보이는 요소를 출력시키는 최상위 부모예요. 얘가요. 보이는 전체 최상위는 HTML. 보이는 출력 파트의 최상위는 바디예요. 네. 그래서요. 요거를 갖다가 높이를 화면만큼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디를 늘리면 되겠구나. 바디. 예,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하이트 값이죠. 하이트 값을요. 100%를 내가 이렇게 줘볼게요. P를 쓰면 퍼센트가 나와요. PX 쓰시면 그대로 픽셀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쓰면 픽셀 나와요.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코딩 하시는 분들이 숫자만 쓰고 이렇게 앞에 약자 쓰고 숫자 쓰고 엔터 탁 치면 다 픽셀이에요. 그런데 퍼센트를 주고 싶으면 P만 쓰시면 퍼센트가 나와요. 네. 처음에 요게 잘못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100픽셀로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퍼센트 줘야 되는데 픽셀로. 그리고 직접 퍼센트를 쓰셔도 돼요, 사실은요. 100, 진짜 퍼센트 기호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퍼센트 나와요. P가 있는데 그걸 써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이 돼요? 높이 값은 내용물만큼만 지금 크기가 늘어나는 기본 특성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잖아. 100%. 자,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과정 끝날 때까지 기본 개념은 계속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해요. 퍼센트 단위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항상 내가 생각하라고 그래요. 자, 친구가 어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 50% 내놔. 그러는 거예요. 50% 내놔, 빨리.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없어. 이따 줄게.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제 길 가다가 둘이 가다가 10,000원을 줬었대요. 근데, 10,000원, 그리고 그거 먼저 발견한 친구, 그리고 얼른 주선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내가 주웠잖아. 이렇게 싸우려다가, 야, 반띵해. 그래서 50%를 갖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10,000원에 대한 50%니까 5,000원이지? 그런데, 사채업사가 찾아왔어요. 50% 빨리 입금하시오. 에? 막 이랬어요. 월급의 50%를 입금하래요. 다른 얘기죠? 완전 다른 얘기죠? 돈을 빌렸는데 계속 못 갚다가 월급을 50%씩 계속 땡겨야 돼. 그런 거지?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니에요. 영화에서 본 거지. 그래서 퍼센트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뭐에 대한 퍼센트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 뭐에 대한. 자, 바디한테 높이 값을 100%꽉 채우라고 했어요. 그럼 뭐에 대한 퍼센트예요, 이거는요? 얘를 싸고 있는 부모에 대한 퍼센트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항상 퍼센트 단위는. 퍼센트 단위는 싸고 있는 부모 박스를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HTML이 높이 값이 아까 얼마 나왔었어요? 46, 내용만큼 막 늘어나 있었잖아요. 바디한테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바디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안 늘어났네. 그지? 왜냐면 바디 HTML이 안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HTML을 기준해가지고 바디가 맞추려고 했더니 46밖에 안 되니까 46만큼 채운 거예요. 그래? 지금 바디는 지금 100% 맞아? 뭐 이런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이제 HTML에 대한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오토인 상태라서 그래요. HTML이. 기본 상태는 오토입니다. 네. 내용만큼 늘어나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다가 HTML도 100%로 싸게 해줍니다.
HTML 이렇게 컴마 해주세요. 그러면 둘 다 100% 하면 HTML은 항상 뭘 기준한다? 그럼 항상 부모니까 body는 HTML을 기준하고 HTML은 뭘 기준할까요? HTML은 부모가 있어요? 네. 요게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미리 얘기하는 거야. 보이는 화면을 기준합니다. 화면을 기준하는. 근데 보이는 화면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이는 화면을 윈도우라고 합니다. 윈도우라고 함.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가면 윈도우 객체가 있어요. 윈도우, 보이는 화면. 네, 보이는 화면이 큰 거지. 윈도우가 큰 거 아니야? 여기 창문이 있어. 밖을 내다봐. 근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화면 바깥에? 네, 우리가 스크롤 내렸다 올렸다 하지만 보이는 화면은 요만하지만 컨텐츠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윈도우라고 한다. 그래서 보이는 화면만큼 느릴 때 둘 다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단위는 그래요. 다른 단위가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거는 훌륭한 단위인데 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바디가 벌써 늘어나 있죠? 이렇게. 바디가 벌써 잡히는 걸 보면 달라요. 화면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크롤 안 생기죠? 스크롤 안 생겨요. 그런데 마진이 이 div의 마진 값을 살리면은 갑자기 스크롤 바가 생길 거예요. 갑자기 스크롤 바 생겨요. 네, 마진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런 규칙에 대한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아주 정확성 있게 딱 알고 계시면 이제 전개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제 화면을 꽉 채웠고요. 제가 화면을 꽉 채운 이유가 뭐냐면 배경을 넣어야 되거든요. 박스가 이만큼 있고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배경을 마구마구 넣어보려고 합니다. 배경 이미지 넣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좀 조절하고 들어갈게요. 쉬하면서 갈게요. 푸시 여기까지 했고요. 내용이 지금 코딩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타이틀을 좀 가운데다 멋있게 넣어보겠습니다. 타이틀 H1 지금은 그냥 특별히 이름 따로 안 주고 여기 태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소로 선택하고요. 네, 패딩 값을 50을 주겠습니다. 안쪽에 공간을 준다. 패딩. 요렇게. 패딩 50. 그래서 요거는 내부 공간이죠. 네. 그냥 앞으로는 이제 패딩이라고만 부를게요. 패딩. 네. 50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P50이라고 친 거고, 이렇게. 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 글자 중앙 정렬 하는 거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TAC. 제가 항상 주석할 때는 여기 RCA 쓰고 있어요. RCA. 왔다 갔다 이거. RCA가 아주 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항상 눌러주세요. 왔다리 갔다리. 네, 그리고 여기다가 TAC 하면은 여기 뭐라고? emit. 물론 탭 하셔도 되는데 얘네들이 기본 문법에선 탭 쓰라고 하는데요. 엔터 치셔도 상관없어요. 걔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패딩을 가지는 H1 박스가 끝까지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가운데 오게 한 거예요. 보실까요? 네, 가운데 왔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배경 넣기 연습. 우리 한번 여기다가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바디 요소 안에 배경 넣기. 배경 넣기 해보겠습니다. 바디라고 해주시고 중괄호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전체 배경은요, 보통 배경 넣을 때 HTML에다 같이 넣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HTML은 출력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마진이 있고 그러면 막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미지 넣을 때 특히 그래요. 그래서 HTML 주의사항은 HTML에 배경 넣지 말자 이겁니다. 주의! HTML에 배경을 넣지 말자. 말고 바디에 넣자.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주의 콜론 한번 해야겠네. 자, 우리 배경색부터 한번 쏙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배경색 이미 넣어봤죠? 1번 배경색. 배경색은 BGC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배경색 넣어줍니다. BGC. BGC. 네, 기본적으로 흰색이 들어가 있고요. 흰색 들어가죠? 네, 여기다가 색깔 넣을게요. 전 핑크색을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색상형으로 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웹 색상이라고 하는데 색상 얘기는 지금 자세히 안 풀고 다른 기회에 풀게요. 색깔 들어가는지 확인.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색 넣으면 되겠고요. 직접 보면서 할게요. 자, 배경색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넣어야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제가 이거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색 다음에 이미지 있겠지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거.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는 BG 이미지니까 BGI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URL이라는 걸 얘네들이 쓸 수 있게끔 해놔요. URL 소가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URL 소가로 이렇게 배경 이미지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경 이미지는 반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경은 반복된다. 기본 속성이 반복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배경 이미지 들 때는 다 패턴이었거든. 패턴 이미지 들 때 많이 썼었어요. 자, BGI 하세요. 엔터 치는 순간 BGI 하고 엔터 탁 치는 순간 URL까지 세미콜론까지 다 마무리 시켜 줘 놓고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툴을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탁 받침을 해줘야지 코딩하는 사람을요. 그죠? 자, 위치를 한번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점. 그럼 바디에다 넣는 거예요. 바디가 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 부용색 있는 데가. 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슬래시. imgs로 들어가세요. imgs. 예. imgs에 지금 도깨비 이미지 몇 개 들어가 있고요. bg. 여기 보면 bg 로고 01번 png라고 있는데요. 요거 넣어볼게요. 네. 여기 투명해서 뒤에 배경색이 비쳐 올라오는 거를 보려고 투명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URL에 쌍따나 호따 이렇게 따옴표로 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싸줘도 물론 되는데 보통 중간에 문제 없이 붙어 있잖아요. 네, 특수 문자가 있거나 문제가 없으면 보통 이런 데 특수 문자가 나올 리는 없지. 그래서 이상한 게 없다면 따옴표 없이 쓸 수 있어요. 따옴표 없이 바로. 네. 물론 따옴표도 되고요. 따옴표 넣어본 거예요, 제가. 호따 또는 쌍따. 같은 따옴표 종류로 써주시면 되는데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뭐 하러 굳이 넣겠어요? 네. 꼭 필요한 경우만 넣으세요. 이상한 뭐 문자가 여기 막 띄어 있다던가 막 파일명이 이상할 경우에는 싸줘야 될 때가 있어요. 됐습니다. 보세요. 반복되죠? 도깨비가 반복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리피트가 양쪽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두 방향을 전부 세팅하게 되어 있는데요. X축, 이쪽이 X축이에요. 세로가 Y축으로 두 방향 다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지까지 딱 넣고 나서 반복되네 보이지? 그 다음 생각할 속성은 반복 속성입니다. 자, 반복 속성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반복 속성. 3번 들어갑니다. RCA 해놓고 주석 달아놓고 글자 쓰세요. 배경 반복 여부. 배경 반복은요.
BG가 리피트 되니까 BGR이라고 보통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값들은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BGR의 값은, 아이고, 리피트 X축으로 반복, 요거는 X축 반복. 요거 카피해서 내려보세요. 요거 하나 쓰고 카피해서 내려보시면 Y는 Y축 반복,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 같은 종류를 선택하거든요. 한 줄 쓰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따당 이렇게 Y축 반복. 그리고 XY축을 다 반복하는 거는요. 어, ESC? 네. 요거 여러 개 선택했을 때 빠져나간 건 ESC예요. 리피트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값입니다. 모든 축 반복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값이고. 아무것도 안 주면 리피트입니다. 그리고 반복 안 하고 싶다. 노 리피트. 정말 많이 쓰이는 애예요. 노 리피트. 반복하지 마. 그럼 반복 안 함. 반복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값 한번 줘볼게요. BGR 하면 여기 노 리피트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와요. 근데 이제 얘가 속성 쓰고 나서 여기 어떤 값을 넣어 놓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여기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다는 것은요. 여기 값을 너 바꿀 거니?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바꿀 거니? 근데 보통 이거 쓸 때는 반복 안 하려고 할 때 많이 쓰니까 no repeat가 기본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no repeat. 반복하지 말라. 아, 반복 안 되잖아. 자, 이거를 X축 반복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리피트 RX, 리피트 X 있죠? 예, 여기에 나오는 글자만 써주시면은 바로 나와요. X축으로만 반복할래요. X축으로만 반복됩니다. 그죠? 한쪽으로만 반복되는 거 확인. 오케이. 그리고 Y축 반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Y로만 바꾸면, 네, Y로만 반복되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노 리피트는 아까 확인했고. 그리고 기본값은 리피트입니다. 다시 Y, 이거 지워버리면 리피트인데, 양방향 반복은 안 써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값이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no repeat 값을 써볼까 합니다. 반복하지 마. 왜냐면 얘 위치 이동 내가 시켜볼 거거든요. 네.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몇 번까지 왔어요, 저희가요? 3번까지 왔죠. 4번. 4번은 이 화면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 화면 고정. 화면 고정. 배경이 고정되게 하는 거야. 근데 배경 고정은 지금 BGA라고 하거든요. BGA 한번 쳐보세요. BGA. 아이고. BGA가 왜 딴 게 나오지? BG 위에 세미콜론 안 했나 내가? 이상합니다. 아, 내가 여기 선택도 안 했구나. 왜 밖으로 나왔지, 내가? 밖으로 나오면 이래요.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안에서 해야지. 속성은 선택자 안에 공간에서 하셔야죠. BGA, 네, 어태치먼트입니다. BGA, 어태치먼트, 픽스드. 보통 이 픽스드를 하면 고정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고정 여부 확인은요, 스크롤이 생겨야 돼요. 배경 고정 여부는 스크롤 바가 있어야 확인된다는 거고요. 네, 보통 스크롤 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요게 배경 고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스크롤 바를 좀 생기게 잠깐 해놓고 픽스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하이트 값을요. 하이트 값을 늘리면 되잖아. 이거 바디잖아, 지금. 200% 이렇게 잠깐 줘보세요. 요거 이제 주석을 제가 달 건데, 지금 여기 스크롤바 생겼죠? 스크롤바 이 제목은 올라가잖아. 근데 도깨비 안 올라가죠? 근데 도깨비가 원래 안 올라가냐? 아니에요. 내가 픽스드해서 안 올라간 거예요. 이거 주석 달고, 컨트롤 슬래시해서 주석 달고, 스크롤바 200% 생긴 거 보고 이렇게 보세요. 같이 올라가죠? 네, 배경 세팅된 애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박스하고 같이. 스크롤 될 때. 근데 이걸 고정시키겠다 하는 게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가 뭐죠? 첨부 파일 할 때 어태치먼트 보낸다고 하거든요. 첨부 파일, 메일이 날아갈 때 붙여서 보내는 거잖아요. 첨부 파일을. 첨부한다는 거 붙인다? 즉, 고정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요. 그 메일에 고정시켜놓고 딱 붙여놓고 날아가기. 즉, 이 박스의 배경 이미지를 그 박스에 고정시킨다, fixed. 고정된, 이런 말이죠. 네, 보통 고정시킬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요. 고정. 네, 그래서 지금 요 픽스들은요,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여기 200%를 만들어서 막 스크롤 만들어가지고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요. 요거는 주석 달아 놓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주석 달아 놓을게요. 화면 고정은 그렇다. BG 어태치먼트,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네, 이래놓고 이제 위치 이동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치 이동. 요거 다음에는 화면 고정은 스크롤 이동 시에 얘기하는 거고요. 얘 위치를 좀 이동시킬게요, 우리. 이제 위치 이동 재밌지. 요게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박스 안에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요건 확인만 꼭 하시고 확인됐으면 주석. 네, 확인됐으면 주석 다시고요. 5번 갈게요. 5번. 5번. 배경 위치. 배경 위치는 BG 포지션이라서 P라고 쓰시면 돼요. BGP. BGP. 예를 들어서 BGP 해놓고요. 위치 값이 X축, Y축 둘 다 나오거든요. 네. X축, Y축 나오는데 그냥 이거 한쪽 방향만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right 그럼 오른쪽에 가는데 중앙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됐거든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네, 오른쪽 right. 그러면은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애는요. 그 이제 앞으로 CSS 나올 때 이 얘기 많이 나와요. 가로가 기준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세로예요. 그래서 항상 가로 값, 세로 값을 얘가 기본적으로 쓰고요. 가로, 세로 포지션 값을 여기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백그라운드 포지션 BGP 나오죠? 여기 가로, 세로예요. 가로, 세로. 또 가로, 세로 값을 가로 방향에 줄 수 있는 값들이 따로 있는 거죠? 1번 가로 방향. 가로 방향은 가로는 뭐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래서 정해진 값이에요. 이거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런 게 있겠고 2번 세로 방향. 세로 방향. 세로 방향은 위쪽이 뭐예요? 탑, 센터. 아래가 뭐라고 그랬죠? 어퍼컷?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버텀. 네. 아래에서 치는 게 버텀이라고요. 버텀, 버텀, 요렇게. 네,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로나 세로에다가 한 번에 쓸 수 있고요. 그 밖에 수치 값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수치 값. 어떤 수치를 줄 수 있는데 수치는 뭐 알아서 주시면 되겠죠? 수치 값은 여러 가지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픽셀 단위도 쓸 수 있고, 그죠? 퍼센트 단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EM 이런 단위도 있거든요. 뭐 등 여러 단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여러 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퍼센트를 쓰는데 퍼센트의 기준은 중앙이에요. 이미지 중앙. 퍼센트는 기준이 중앙입니다. 기준이 퍼센트 단위는 기준이 이미지의 중앙이다. 네. 중앙이기 때문에 50%라고 하면 정중앙에 와요. 50%는 정중앙. 정중앙입니다. 네, 이 퍼센트 단위로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 아래 오게 와봐요. 기본값이 그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의 기본값이 센터인가 보네. 이걸 줘봤더니 가운데 오잖아. 내가 지금 라이트만 줬거든요. 오른쪽으로 오라고. 그럼 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 오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오른쪽 아래. 라이트 가로는 라이트, 세로는 버텀. 그러면 오른쪽 아래 오죠? 오른쪽 아래. 근데 라이트를 갑자기 지우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오네? 그러니까 어쨌든 생략을 하면 센터가 기본값이 되는 거네. 그죠? 지금 내가 이걸 지워봤거든요. 라이트 값 지워봤거든요. 아까 여기 세로 방향도 안 쓰면 가운데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한 마디 더 쓰면 에, 양 방향 중 생략하면 센터가 기본값입니다. 생략하면 센터가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저기 백그라운드에 대한 속성들이고요. 백그라운드가 제일 좀 다채로워요. 이 속성이요. 네, 좀 이따 확인해보고 여러 개 넣는 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배경 속성 지정하는 건데요. 네, 박스 안에 배경 넣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경색, 배경 이미지, 반복 여부, 화면 고정, 그다음에 여기 뭐 속성은 사실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이런 게 속성명이죠. 내가 여기 줄임말만 써놨지 이런 걸 안 써놔가지고 백그라운드 리피트 이런 게 속성명이죠. 네, 반복 여부 줄였을 때 이거라는 얘기고 이건 제니 코딩을 얘기한 거죠. 네, 실상 요 이름을 내가 여기다 위에다 안 써놨네. 요거는 줄임말이고. 배경색은 요거,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피트, 화면 고정은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요거를 나중에 기억을 잘 못해. 자주 안 써가지고. 네. 여기 속성명 있는 거 여기다 썼어요, 그냥요. 네. 화면 고정. 그리고 배경 위치, 백그라운드 포지션. 네. 5번까지 얘기를 지금 쭉 진행한 거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여기까지 얘기된 게 기본 배경이었거든요. 여기 이미 역사적으로 약간 그렇다는 거 여기 남아 있어요. CSS 학습에 가서 이 CSS 학습에 쭉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기본 여기 튜토리얼에 보면 CSS W3 스쿨스에 지금 제가 갑자기
가서 백그라운드 이 파트를 갑자기 눌러봤거든요. 네, 지금 여기 누른 거예요. 속에다가 지금 띡. 네, 여기 누른 거예요, 제가요. CSS 백그라운드는 하면서 여기 속성 보면은 컬러, 이미지, 리피터, 어태치먼트, 포지션까지 딱 나와 있고 백그라운드 한 번에 쓰기가 있어요. 네, 한 번에 쓰기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 번에 쓰는 거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쓰는 거 처음에 쓰면 굉장히 헷갈려요. 네, 굉장히 헷갈리는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배경 이미지 크기 지정하는 거 없거든요.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갖다 놓을 이미지가 300 곱하기 400짜리 이미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중 틀린 것은 중에서 사이즈를 강제로 지정하여, 뭐, 30 곱하기 40 조그만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 곱하기 400짜리 사이즈를 코딩으로 위드스 하이트를 지정해서 작게 만들어서 화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쓰고자 하는 사이즈를 만들어서 진짜 30 곱하기 40짜리 조그만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는 게 정답이에요, 원래. 그런데 요즘은 크기를 마음대로 자기가 막 지정해서 집어넣거든요. 해상도가 어느 정도 커브만 되면 사이즈를 큰 애를 뭐 작게 줄이던 중간으로 만들던 마음대로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너무 차이만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원본 이미지가 뭐 2000 픽셀, 4000 픽셀짜리야. 정말 가로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큰 이미지 원본 해상도 좋은 거. 그런 거를 썸네일 이미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썸네일 이미지로. 내가 어떤 분이 우리 저기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속도가 느려요. 리스트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봤더니 진짜 썸네일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요즘 망이 이렇게 좋은데도 따따따따 떠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딱 찍어서 그 이미지를 확인해 봤더니 하나가 막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픽셀짜리 큰 이미지를 불러다가 요만한 사이즈로 위드 사이트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하게 불러도 그 큰 이미지를 여기다가 불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따따따따따따 뜨지 느리게. 그래서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이 조그만 이미지 이거는 썸네일 있어야 돼요. 절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모바일일 때 썸네일 이미지는 필수고요. 작은 이미지는 정말 작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예, 그런 게 이제 보통 규칙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되는 사이즈는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지정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원본 백그라운드 속성에는 크기 설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웹의 규칙이었거든요. 네가 쓰고자 하는 크기는 만들어서 그 크기를 만들어서 써라 정석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거 구현하는 사람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패턴만 넣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 백그라운드에다가 진짜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넣고 싶은 데를 넣었는데 크기를 매번 만들어서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조금 차이 나는데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더니 포토샵에서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크기 좀 크기 좀 넣을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애들이 계속 안 해주다가 CSS3 버전 나올 때 그때 알았어 해줄게가 나왔어요. 근데 왜 여기 없을까요? 그게 어드밴스드거든. 네, 백그라운드가 예전에 이거 기본 백그라운드 여기 배워보자 CSS 편에 보면 그 튜토리얼에 보면 기본 문법 쭉 나와 있고요. 어드밴스드 문법이 밑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어드밴스드. 이거는 CSS3에서 개선하고 새로 등장한 애들이 여기 쫙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전에 안 됐었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들은 거 나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또 있어요. 추가된 애가 있다는 거죠. 백그라운드. 여기에서 추가된 게 이거 세 가지입니다. 사이즈, 오리진, 클립 세 가지. 네, 세 가지. 그래서 사이즈 줄 수 있고요. 오리진이나 클립은 뭐냐면 백그라운드 색깔이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 패딩까지 나오게 할 거냐, 패딩 안쪽에 컨텐츠 영역이 나오게 할 거냐, 보도까지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완결편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애들이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오리진이나 클립은 안 하더라도 사이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추가가 됐다. 요 밑에다가 넣어볼까요? 배경 크기, 주석 달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ICA, 없이 A. 주석 다시고 6번. 5번 다음에 6번이죠? 배경, 이미지, 크기. 크기는 BGZ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CSS 영역이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백그라운드 사이즈 하는 애가 나와요, 여기요. 이렇게 하시면. 엔터 딱 치시면 나와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우면 속성명이 이거잖아요. 네. 백그라운드 사이즈. 네, BGZ를 좀 전에 내가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BGZ 해놓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언제든지 나와요. 여기 CSS 영역이기 때문에 CSS 줄임말에 대한 젠 코딩, 즉 에밋 코딩은 항상 나와요. 제가 젠 코딩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아직도 젠 코딩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시작이 젠 코딩이었기 때문에 네, 에밋 코딩 줄여서 약어로 만드는 코딩. BGZ.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크기 한번 줘보겠습니다. 뭐 크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BGZ. 밑에다 진짜 줘볼게요. 도깨비 저 밑에 쪽에 지금 있거든요. 네, 밑에 쪽에. BGZ. 컨테인. 기본값이 지금 처음에 컨테인 나왔거든요. 컨테인은 뭐예요? 컨테이너가 뭐죠? 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래. 너무 부럽다. 누가 그래요? 컨테이너에서 무슨 일 있어? 집 나왔어? 집 나왔어. 컨테이너 너무 추워. 겨울이야,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야겠죠? 이거는 이 박스 안에 딱 다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컨테이너는요. 컨테이너는요. 컨테인. 포함시키다. 포함하게 하는 겁니다. 컨테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다 단위를 줄 수가 있는데요. 100픽셀, 300픽셀 이렇게 줘보세요. 무슨 느낌이 오죠? 내가 아까 말했지.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그래요. 먼저 가로부터 얘기해요. 가로, 세로. 그러면 위드스, 하이트. 항상 가로, 세로. 두 개를 쓸 때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위에서 따로따로 쓰는 거 말씀 안 드렸네? 백그라운드 포지션을요, 따로따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주석 달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백그라운드 사이즈 따로따로 쓰는 거 안 알려드렸네? BG, P, X. X축만 따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 오른쪽. 그죠? BG, P, Y. BGPY. 그러면 요거 버텀. 이렇게 따로 쓸 수도 있어요. 따로 쓰는 방법 있음. 포지션 따로 쓸 수 있음. 음,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해볼 게 많이 있긴 있는데 너무 테스트를 오래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경 이미지는 정해진 값이 있고 수치 값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배경. 그래서 정해진 값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차 테스트를 많이 해볼게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지. 정해진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tain이라는 값이 있고 이거는 이미지가 다 보이게. 이미지가 화면을 채우고 모두 보임 하는 게 컨테인이고요. 두 번째 커버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이 써요. 커버. 커버는 이미지가 박스를 모두 채우는 겁니다. 박스를 모두 채우고 잘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얘가 꽉 채우는 데 중심을 두기 때문에. 네, 그리고 3번 필도 있어요. 필.
이거는 변형이 일어나죠, 변형. 내가 왜 B를 안 써놨지? 잠깐만. 내가 왜 B를 안 써놨지? 아, 여기 필이 없었나? 잠깐만. 아, 여기 필 없다. 이거 아니다. 내가 착각했다. 이 필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필을 왜 안 써놨냐는데, 여기는 속성 아니에요. 네, 필을 지울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치 값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뭐 픽셀도 쓸 수 있고, 그죠? 가로, 세로의 모두 수치 값 사용 가능하며, 가로, 세로 중 한쪽만 주면 이미지가 비율 유지합니다. 이미지가 비율을 유지한다. 네, 비율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비율 깨졌잖아, 도깨비 저거. 한쪽만 주면 돼요. 한쪽. 그래서 가로만 줄 때는 세로를 오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거를 카피할게요. 그러니까 카피해 놓고 위에 거 주석 달고 아래 거 주석 달고. 네, 100픽셀만 쓴다. 그러면 100픽셀 뒤에 게 네, 비율 유지예요. 가로 100 이렇게 가로. 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복사해서 주석 달고 100픽셀 오토. 오토라고 하면은 주석 요게 똑같아요. 오토. 자동으로. 자동. 그런데 뒤에 있는 거를 생략하면 그냥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건 보통 이렇게 쓸 땐 생략해요. 그냥 100픽셀만 써요. 귀찮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그런데 300픽셀 만들 때를 잘 보세요. 요거는 그런데 이제 요거 만들 때 앞에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오토로 앞을 쓰고 300픽셀 하면 300픽셀 세로의 가로 값은 자동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토를 꼭 써주셔야지 이때는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배경 한 번에 쓰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배경 한 번에 쓰기. 네, 배경 한 번에 쓰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배경 속성 한꺼번에 쓰기. 위에 있는 속성 따로따로 쓸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요.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써요. 백그라운드라고 쓰고 콜론하고 뒤에다가 쭉 쓰시면 되는데 순서가 좀 있어요. 뭘 순서를 좀 바꿔서 써도 나오긴 합니다만 배경색 쓰시고요. 이미지 쓰시고요. 그다음 띄어쓰기로 합니다. 띄어쓰기로. 반복 여부 쓰시고요. 보정 픽스드 할 거면 여기다 쓰시고요. 그다음 위치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었거든 원래. 원래 여기까지만 있었잖아. 크기가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 그래서 구분해줘야 돼요. 크기는. 끝에 위치 뒤에 슬래시하고 크기를 쓰셔야 돼요. 슬래시. 슬래시하고 크기.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걸 쓰는 순서를 배경이죠? 배경 색이니까 이거를 색이라고 할게요. 색, 이미지, 반복 여부, 보정, 위치, 위치 뒤에 크기 나와야 되는데 슬래시 해야 되니까 윙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은 색이 방고 윙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색이 방고 윙크. 세기방구 윙크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세기방구 윙크. 색 쓰고 이미지 색이 이미지 반복 여부 고 보정 안 할 거면 쓰지 않으면 돼요. 생략하면 돼요. 고 위치 뒤에 슬래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를 그냥 세팅할 게 없는데요. 저는요 위치요. 그러면 0이라도 쓰고 슬래시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슬래시를 쓰기 위해서. 슬래시를 써야 크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할 때. 네. 그래서 주의사항은 주의. 여기다 주의사항 하나만 쓸게요. 주의.
위치값 없이 크기만 세팅하고 싶을 때 반드시 위치값을 0이라도 쓰고 슬래시 뒤에 크기를 써야 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BG 백그라운드인데 색깔은 뭐라고 쓰고 색 이미지는 URL 어떻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반복 여부는 뭐 no repeat 나오고 반복 여부 빼고 근데 이렇게 0하고 뭐 righ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쓸 때. 예를 들어서 뒤에 0이라도 써야 된다고요. 크기로 가려면 한 줄 쓰기 할 때 필수사항입니다. 0이라도 쓰고 가야 된다고. 되겠죠? 네. 한꺼번에 쓴 건데 여기서 한꺼번에 쓰는 거는 못하겠고요. 지금 박스를 내가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박스에다가 여러 이미지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한꺼번에 쓰는 게 왜 나왔을까요? 편하라고 물론 나왔는데 배경 이미지를 여러 개 세팅할 수 있어요. 원래 배경은 하나만 세팅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박스 하나에 배경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배경 여러 개 쓰는 방법을 쓰면 이걸 써야 되고 꼭 여러 개 쓰는 방법으로 한 박스 안에 여러 배경 이미지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어, 그걸 해보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기방구 윙크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 아래 제가 랩박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높이 값을 하이트를 100% 줘서 높이 값을 바디에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끝났어요.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중괄호 있는 데가 바디거든요, 지금. 바디 세팅 끝났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 밖으로 나가시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 아래. 이제 한 번에 쓰는 거 여기다가 다 테스트 해볼 거예요. 바디 아래 .wrap 랩박스 요거를 제가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바디 아래 랩박스 .wrap 이렇게 돼 있죠? 중괄호 짠짠 하이트 값 일반광 P 그래서 높이 값을 바디랑 똑같이 만들게요. 네. 높이 값을 바디와 같이 화면만큼 채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배경 한 번에 쓰기를 사용하면 여러 개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쓰겠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쓰게 되면 부분적으로 속성을 이렇게 쓱쓱 바꿀 때 개별 속성 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번에 쓰는 거 많이 씁니다. 네, 세기방고 윙크. 세기방고 윙크. 한 번에 쓰는 거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거. 세기방고 윙크. 여기 써볼게요. 랩박스가 커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접 선택했을 때 이제 랩이 잡히면 돼요. 여기에 직접 선택 딱 했을 때 딱 찍은 애가 랩이 딱 잡혀요. 왜? 랩이 지금 이 안에서 바디만큼 커져 있거든요. 바디만큼 딱 커져 있어요. 랩이 커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랩은 클래스니까 점 랩입니다. 만약에 점을 안 찍으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게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쌤, 제가 방금 세팅했는데 여기 찍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얘 선택자가 잘못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문법이 틀렸다든가, 뭐 세미콜론을 위해서 안 했다든가 이러면. 아, 그리고 예고편 하나 때리자면 요거 이제 익숙해지시잖아요. 이 CSS가 한 달, 두 달 정도 이것에 익숙해지면은 제가 프로젝트에 적어 쓸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사스. 사스가 대세거든요. 사스를 쓰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조 잡을 때 굉장히 편리해요. 사스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자, 랩.
100%. 여기다가 이제 배경 이미지 넣으면 돼요. 잡혔죠? 네, 큰 거 보이시죠? 네, 랩 박스가 큰 박스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요. 여기에다 배경 넣을 거기 때문에. 이미 바디에는 한 번 넣었고요. 네, 바디는 지금 따로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갑니다. 랩, 여기에다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뭘 넣겠다고? 배경을 여러 개를 넣는다. 배경 한 번에 쓰기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 여러 개의 배경 이미지를 쓸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라고 속성 이름 하나만 딱 쓰시고 그 뒤에다가 세기방고 윙크. 윙크. 왜 윙크야? 왜 윙크를 해? 쌤 너무 유치해요. 아니 슬래시를 기억하라고 내가 윙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콤마. 세기방고 윙크.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계속 붙여서 쓰시면 여러 배경 이미지가 세팅돼요, 한 번에. 그러니까 세계방법 웨이크를 쓸 수밖에 당연한 거지.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떠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배경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운 걸 그냥 미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배경 넣어야 되잖아. 배경 안 쓸 수 없거든요. 배경 안 쓰시는 분 별로 없어요. 위쪽에 세팅된 배경값이 위로 올라옵니다. 세팅된 배경이 순서대로 쭉 있잖아요. 배경 이미지가 위에 위치합니다. 이건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특징, 1, 2, 3, 4로 쓸게요. 여기 1, 2, 3, 4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 2번. 두 번째 특징은 위치 값의 가로는 레프트, 세로는 아니.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러면 테스트 해본 건데. 레프트, 그리고 세로는 센터가 기본값. 네, 센터가 기본값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나 크기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3번. 위치나 크기의 특정 값을 쓰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된다. 기본값. 위에 제가 기본값 말씀드린 게 적용되고요. 4번. 위치 값을 0을 쓰면 기본값인 레프트, 센터. 요게 적용돼요. 센터가 적용돼요. 네. 그리고 위치 값을 퍼센트를 쓰는 것도 여기서 연습해 볼 거거든요. 위치 값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퍼센트로 쓰면 설정 박스의 퍼센트 위치, 퍼센트 위치를 이미지 중심을 기준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박스의 위치를 잡을 때, 그래서 퍼센트를 잡을 때 그거를 잘 기준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셋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세계방고 윙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미지부터 쭉 갖다 놔 볼게요. 도깨비, 지은탑 이렇게 쭉 갖다 놔 볼게요. 푸시 한번 하고 푸시. 이제 내가 하나 이미지 잡고 두 개 잡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 위치 잡는 거. 백그라운드의 신이 되는 거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야. 중간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푸시했어요. 여기 내용 쓴 거는요. 자, 우리 여기 보고 있는 거죠? 네, 저기 도깨비는 그냥 놔둘게요. 저 글씨는요. 여기다가 바로 세팅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잡을게요.
배경 이미지 다중 적용하기. 요걸 딱 해볼게요. 우후! 다중 적용하는 거야. BG. 자, BG 쓰는 순간 딱 엔터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세개반고 윙크에서 검정색 들어갔죠? 이제 색깔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생략. 생략하면 기본값. 근데 배경의 기본값은 뭘까요? 배경색은.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색이 있나? 투명. 여기 트랜스페런트. 이게 투명색이에요. 이게 투명색. 예. 투명이 있는데 투명은 안 쓰면 그냥 투명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속성 뒤에 엔터 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이 많아질 거거든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제 잘 보세요. 세개반고 윙크 넣습니다. 색 안 넣을 거야. 그럼 넣지 마요. 이미지 넣을게요. URL. 이미지 URL 나오죠? U 치면 나오죠, 벌써. URL. 위치 갑니다. 지금 여기에다 넣을래가 누구냐면 땡. 일단 넣어볼게요. IMGS, IMGS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DC1, 2, 3, 4. DC1이 우리 도깨비 공유예요. 이제 공유 나오기 시작하죠. 디기디기디기디기 이런 게 막 반복되고 있죠? 네. 색 2. 색이 반복 윙크합니다. 색 2. 이 왔어요. 2. 반복하지고 싫어. 반복하기 싫어. 노리피트야. NR, 노리피트. 이 안에서 속성 중에 얘가 골라줘요. 여기 삐지 속성 중에 NR, 노리피트. 그럼 반복 안 하면 딱! 왼쪽 위에 딱 오죠? 네. 왼쪽 위. 자, 그리고 색 2. 아무것도 안 쓰면 왼쪽 위가 기준이네. 기본으로. 2. 반복. 색이 반. 고정. 고정 안 할 거야. 위치. 이제 위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다 놓을 거냐면요. 여기다 놓을 거예요. 요 가운데 오게 할 거거든요. 네, 가운데. 가운데면은 센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네, 그래서 위치 값 센터 한번 줘볼게요. 센터. 센터. 오, 딱 가운데 오네. 센터. 센터 가운데 왔습니다. 센터. 그리고 크기 줄 수 있는데 센터 다음에 가로 세로인데 세로 값이 기본값 센터가 먹혀있기 때문에 하나만 쓰고 지나가서도 정가운데 오고요. 슬래시 하신 다음에 크기 주시면 되는데 문법 슬래시만 내놓으면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사라지고 찌글찌글 표시 나오는 거예요. 틀려서 문법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크기를 여기다 찍어갑니다. 그래서 크기 400 픽셀?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크기를 지정해봤어요. 이렇게요. 한 줄에 다 쓴 겁니다. 세기방구 윙크. 세기방구 윙크. 그러니까 쓴 것만 크게 읽으면 세이반고 윙 슬래시 크. 네. 가로만 준 거죠. 세로는 오토 된 거예요. 뒤에다가 오토라고 써도 되는데 귀찮잖아. 안 써. 네, 자동일 경우에는. 비율 유지해야지. 배경 이미지도 비율 유지하셔야 돼요. 비율 깨지면 디자이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퀄러티 막갔네 이래요. 바로. 퀄러티 막갔네. 누가 그랬어? 이래요. 개발자 누가 이거 코딩했는데요. 걔한테 가로 세로 좀 잘 보라 그래. 그래요. 오, 가로 세로 막 쓰면 찌그러지잖아. 찌그러지면 벌써 퀄러티 막 간 거예요. 내가 디자인 저렇게 안 했는데 이래요.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깐깐한데.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코딩 잘해야 돼요. 자, 나왔죠? 가운데. 짠. 네, 원본은 좀 컸었는데 가운데 왔죠. 정가운데 왔죠? 자, 그러면 더 쓰고 싶다 그러면요. 다중 적용할 때 콤마를 사용한단 말이죠. 내가 그 콤마를 쓴다는 말을 여기 안 해놨네, 위에다가. 여러 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네. 콤마로, 위에다 그 말을 안 써놨어요. 콤마로 구분하여. 연속 세팅한다. 네. 콤마로 구분하여 연속 세팅한다. 지금 이렇게 세팅한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콤마로 구분하여 연속 세팅한다. 이 콤마를 하시면 됩니다. 콤마예요, 콤마. 콤마. 콤마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넣은 거 푸시 한번 하고요. 안 나오시면 제소스 풀 땡겨서 일단 세팅 맞춰놓고 혼란스러운 사항을 일단 피해놓고 진행해 나가시기 바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 여기 뒤에 있죠?
여기 콤마하고요. 그럼 에러거든. 콤마만 있으면 안 돼요. 엔터 치시고 세개반고를 또 쓰는 거지. 근데 세개반고 쓸 때 이거랑 세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카피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다만 콤마만 지우세요. 콤마만. 세미콜론이 끝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더 넣을 거예요. 2번으로 넣을게요. 2번. 지금 첫 번째 거. 여기다 주석 달아도 돼요. 심지어 안에다 주석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도깨비 이미지, 도깨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이 지은탁 넣으려고 그래요. 지은탁. 지은탁은 DC2 이미지인데요. 2번 이미지. 있는지 보시고 확인해서 엔터 하세요. 2번 나오면 OK입니다. 2번. 확장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센터에 오면 안 되겠죠? 가운, 네. 지금 먼저 온 게 위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지은탁은 오른쪽 위에 저렇게 넣어보세요. 이제 이름표도 내가 넣을 거예요. 이름표도 넣을 건데, 여기다가 나오게 하려면 크기는 얘보다 좀 작게 오른쪽 위로 가게 하겠습니다. 이미지 말고 반복 안 하고 센터가 아니라 오른쪽 가로 세로 오른쪽 라이트 일단 놓고 라이트 오른쪽 맞죠? 네, 근데 위쪽에 가야 돼 가로 세로 그러면 기본값이 센터니까 안 쓰면 센터 오거든요. 탑까지 써야 되겠네. 오른쪽 위에 오죠? 올라가는 거 잘 확인해 보세요. 크기는 조금 작게. 그래서 얘는 400보다 좀 작게. 예를 들어서 250이다. 250만큼 좀 줄여가지고. 250 너무 작은데. 300. 이렇게. 네. 300. 네, 이렇게. 오른쪽 위에 딱 붙여보죠? 네. 그래서 지금 가운데는 도깨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 가운데 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관계예요, 지금요. 도깨비, 지은타. 좋습니다. 네 명을 일단 같이 놓고 나머지 이름 붙이는 건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슉. Alt Shift 방향키 아래. 카피하시고요. 위에 있는 것만 콤마로 끝에를 콤마로 바꾸세요. 세미콜론을요. 콤마. 이렇게. 지은탁 다음에 저승사자를 집어넣게 보겠습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DC에 3에 있고요. 3번 PNG 맞는지 확인하셔서 꼭 엔터 쳐서 꼭 확인한 애를 넣으세요. 그러면 진짜 이미지가 맞아야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겹쳐져 있는 애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뒷값이 똑같잖아. 이미지만 바꿨고. 여기 보시면 얘가 위에 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가로, 세로 중에 얘가 이거 뭐지? 얘를 약간 옆으로 오른쪽에서 아니, 아니다. 일단 밑에 깔려서 그래요, 이거요. 만들어 볼게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는 여기 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저승사자 위치, 왼쪽 아래, 왼쪽 아래니까 왼쪽이니까 값을 안 써도 되나? 버텀 하면 되나? 버텀. 예, 근데 왼쪽 아래, 왼쪽 값 꼭 써야 되네요. 그죠? 레프트, 레프트 버텀. 왼쪽 아래, 그죠? 왼쪽 아래. 그리고 크기를 조정. 얘는 뭐, 좀 크기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도깨비가 제일 크고, 저승사자는 좀 작게 했습니다. 얘를, 지은타기를 좀 크게 할게요. 350. 얘를 300으로 해야 되겠다. 300. 이렇게. 네. 단위랑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한 번에 쓰는 게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거 많이 쓴다니까. 많이 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래 왔죠? 여기, 아래쪽. 여기 콤마여야 되고요. 문법 틀리면 안 나와요. 세계방고 윙크. 딱 콤마. 다음. 세계방고 윙크. 맨 끝에 세미콜론.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그거를 잘 살펴보세요. 네. 세계방고 윙크.
이제 써니만 넣으면 되겠네, 써니. 써니 넣습니다. 저승사자 카피예요. 대충 잡고 라인 복제는 Alt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 누르면 카피되죠. 그리고 세미콜론 있었던 애를 콤마로 바꿔주시면 연속해서 세계반고 윙크 들어가죠. 저승사자 대신에 이제 써니라는 이름을 써놓고 여기다가 4번 이미지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4번. 썸네일 조그만 거 나온 거 보시면 이름, 네, 이미지 들어간 거 확인되고요. 써니는 지금 남은 공간이 이쪽 위쪽에 비어 있습니다. 도깨비가 이쪽 글씨가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왼쪽 위쪽으로 가게 해줍니다. 일반적인 위치값 한 번에 쓰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한번 써보세요. 얘는 써니는 크기를 50씩 줄이게할게요. 얘는 20, 250으로 잡고 네. 위치는 왼쪽 위, top.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니 위쪽에 나왔어요, 지금요, 저는요. 네. 천천히 섬세하게 보세요. 네, 이 코드는 틀리면 아예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보시면 돼요. 잘 나오지? 자, 이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션. 잘 나오셨으면 제가 잠깐만 포스터까지만 넣어볼까? 여기 포스터까지 넣어볼게요, 제가. 포스터. 여기 중간에 포스터 나오거든요, 포스터. 네, 포스터가 이 가운데 중간까지 걸리게 할게요. 만약에 이게 좀 작아지면, 잠깐만. 이게 작아지면 포스터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네,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포스터, 밑에다 포스터 넣을게요. 포스터. 요거 카페에서 내리고 위에 거 콤마로 바꿔놓고 세계관고 윙크를 포스터를 여기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써니 밑에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는 BG, 이름이 BG를 시작해요. BG, 메인 비주얼 JPG 파일입니다. 메인 비주얼 JPG 파일. 요거를 꼭 확인해서 직접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이 안에 있던 기존 파일명을 싹 다 붙여요. 그냥 한 번에 딱 선택하면. 그러니까 항상 선택해서 확실히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노 리피트 맞고요. 음, 얘는 지금 왼쪽에 붙여야 되고, 맞죠? 왼쪽, 탑일 필요는 없고, 탑은 지금. 얘는 위치를 그냥 중간에 나오게 하고 싶으면요. 그냥 0 쓰면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오거든요. 기본값이. 네, 0 쓰면. 0 썼을 때 왼쪽 가운데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왼쪽 가운데 오죠? 이미지가. 왼쪽 가운데. 0만 썼어요. 슬래시 앞에. 여기 위치 값에 그냥 0만 썼어요. 0만 썼고요. 요게 크기만 50% 잡으면 전체 내가 부모 박스라고 하는 거에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절반 차지하죠. 50%. 절반. 딱 반 차지하죠. 그러니까 크기는 별로 헷갈릴 게 없어요. 크기는. 크기는 별로 헷갈릴 게 없다. 크기에 퍼센트 쓰는 건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부모 박스 크기에 그거의 50%란 얘기니까요. 여기까지 잡아보시고요. 이제 여기 뭐지? 도깨비 글씨 넣는 것만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에, 나머지 글씨, 지은탁 글씨 다 있거든요. 요거, 도깨비 이름. 아, 근데 위아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에 넣었던 포스터보다 얘가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도깨비가 위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원래 웹페이지에서 겹쳐질 때 세팅은 나중에 온 게 원래 위에 오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온 게 이제 우리가 포지션 배울 건데 포지션 배우게 되면 나중에 온 게 위에 와요. 그런데 얘는 아니야. 얘는 먼저 그린 게 위에 와요. 먼저 그린 게. 이 B지만 그래요. B지만. 나머지 애들이 위에 순서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름 쓰려면 그럼 도깨비 이름은 도깨비보다 위에 써야 돼, 아래에 써야 돼? 보이려면 위에 써야 되는 거야. 보이려면. 네. 그래서 도깨비 이름을 위에다 쓴 거죠. 도깨비 이름. 도깨비 이름만 넣고 나머지 이름은 여러분이 넣어보세요, 이제. 도깨비 이름 넣기. 도깨비 이름은 URL 하나씩 넣어볼게요. 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도깨비 이름은 D01 아니 이미지스가 아니라 IMGS 여기에 있어요. D 네, 진한 이미지하고 흐린 이미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D0102030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01이 도깨비 이름이고 D02가 지은탁 이름이고 이게 010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링만 바꾸시면 돼요. 2 반복 노 리피터 NR 엔터 치고 그리고 저는 퍼센티지 한번 써볼게요. 가로 50% 정가운데요 이게. 세로 50% 그러면 정가운데 이게 50%. 그리고 위치 크기는 내가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200픽셀 이렇게 줘볼까? 콤마 해줘요. 그다음 콤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살아나요. 도깨비 얼굴 가리는 정도로 나왔죠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주니까 도깨비 얼굴 가려졌어요. 이렇게. 도깨비 얼굴 가려졌어요. 요거 조절하면 되겠죠? 위치? 요 퍼센티지가 뭔지 이제 아시면 돼요. 넣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값을 얻어내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대충 갖다 놓고요. 이렇게. 대충 다 갖다 놨잖아요. 크기도 대충 준 거예요, 지금요. 가로 크기만 200. 갖다 놓고 브라우저에 가서 공사를 좀 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 가서. 여기 가서. 여기에 가서 봐봐.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찍으면. 여기 배경 이미지 중에서 여기 배경 쭉 나오죠? 배경 중에서 도깨비 이름 여기 나오죠? 도깨비 이름? 도깨비 이름에서 이거 옆에다 박아놓고 해야 되겠다. 옆에다 박아놓을게. 어. 도깨비 이름 URL 세개 방고 윙크 위치 크기 여기 50% 여기 딱 선택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도깨비 이름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네,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여기 가서 장난하고 놀고 있으면 잘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기서 확실한 값을 얻는 거지. 내가 여기 적당하게 조절할 거예요. 도깨비 이름에서 50% 50% 이렇게 해놨죠. 가로, 세로. 50% 값 방향키 움직여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숫자 바뀌어요. 숫자 있는데 무조건 찍고 방향키 위아래를 움직이시면 숫자가 변경됩니다. 숫자가. 그리고 소수점 아래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Alt키 누르면 소수점 아래가 바뀌어요. 소수점 아래가 아주 세밀하게. 네. 네. 움직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김신 이름 여기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200픽셀도 크기도 변경해 볼게요. 200픽셀에서 깜빡거리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수치 적절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건 퍼센트로 정 가운데로 딱 갔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데 이름 놓으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 무조건 정확한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지금 첫 출이잖아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 이름도 각각 사진 밑에 적절히 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미션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넣고 나오게 한 상태에서 네. 이 각 이름보다 이 지은탁보다 이름은 위에 있어야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겹쳐져 있고 보여야 되니까 위에 와야 되니까 지은탁보다 위, 저승사자보다 위, 써니보다 위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놓고 위치값 잘 조정 한번 해보세요. 요거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죠? 도깨비 이름 카피해서 써보세요. 도깨비 이름 카피. 네.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깨비 갖다 놨, 도깨비를 먼저 조정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도깨비 조정하는 거 좀 보여드렸는데, 그 도깨비 저 마크, 여기, 여기에 도깨비 이름에 50%, 50%. 그래서 요 퍼센티지, 가로, 세로. 세로 값을 50에서 더 밀면, 그죠? 그리고 여기를 좀 키우고, 좀 키울게요. 크게 좀 키웠어요. 도깨비 이름에서 여기 50%. 요거를 60%, 70%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 사이즈도 우리가 여기다 찍고, 줄이고,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지정한 요 크기. 뭐, 요것만 지금 바꿨으니까, 예, 요것만 복사해볼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도깨비 이름. 지금 여기 카피했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네, 요 값이 지금 적용되는 거. 50%, 59%, 122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은탁, 은탁이도 도깨비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카피해서 Alt Shift 방향키 아래, 그리고 위치 이동. 바로, 위치 이동 바로 할 수 있죠? Alt만 누르고 방향키 아래. 띵띵. 그러면 지은탁 위에 도깨비 이름을 카피해서 하나 더 놓고요. 이걸 지은탁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 D02거든요? 네, 2번이 지은탁. 그리고 얘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오른쪽 끝이니까 바로 끝에 갖다 놓으려면 뭐 끝에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뭐 라이트로. 근데 이제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80% 정도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지은탁. 아, 그리고 여기 중앙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당히 갖다 놓는 거야. 적당히 갖다 놓을게요. 50%가 아니지. 가로는 이걸 밀어야 되는구나. 가로죠. 이게 80%고 위에서 뭐 20%? 네, 뭐 이런 식으로 80, 20 위치. 네, 이렇게 왔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조절하면 되겠죠? 지은탁, 지은탁, 지은탁 이름 여기 위치 있네. 지은탁 이름 있는 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크기를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지금 퍼센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이미지하고 저렇게 나 맞춰놨는데 왜 지은탁이 저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크기가 안 바뀌잖아. 지은탁에는요. 얘는 위치 값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지은탁도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맞춰놔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네, 그래서 지은탁 이미지가 350 픽셀인데 그런 걸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20% 이런 식으로 가로폭의 기준으로 퍼센트가 되거든요. 이거를 퍼센트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맞춰보는 거예요. 38%? 그러면은 커졌다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할 때 이제 가로는 맞췄어. 가로 세로 비율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17%가 그대로 있는데 얘는 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세로 값이 지금 안 바뀌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단위를 쓰면은 또 가능한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배워서 제가 그걸 못하는데,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거 내가 빨리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내가 오랫동안 나만 알고 있고 싶지는 않아요. 이 단위를. 이런 단위는 이제 화면 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를 얘가 잡아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뭐야. 이 크기도 퍼센트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5%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 이렇게.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거의 붙어 있는 사진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다고 다 세팅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잡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직 단위를 안 이런 단위를 안 배워서 그렇지. VWVH 뭐 이런 단위 있어요. 듀포트 단위라는 걸 저희가 배울 건데 그거를 조금 개념 더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네. 여튼 이렇게 위치를 쭉쭉쭉쭉 잡아주시면 적절히 잡으시면 이와 같이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잡은 거 요거 가지고 잡았니? 그러면 요거 카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잡은 거 카피하시면 됩니다. 지은탁 이름 URL은 괜찮고 노리피트 뒤쪽에다가 잡은 거 이거. 아, 내가 지은탁 크기까지 다 잡았구나. 그러니까 예시로 약간 이렇게 잡으면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코딩한 거니까 지은탁 이름부터 지은탁까지를 그냥 여기 놔 본 걸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은탁 이름 지은탁까지. 이거를 지금 복사했거든요, 제가. 요 사이사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띄었을 수도 있어요. 네, 가독성 때문에 보통 띄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줄맞춤하면 억수로 얘가 내려주네. 내가 이거를 너무 작게 잡아놔가지고 얘가 막 밑으로 다 내려줘요. 색, 이 방법 윙크.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줄 바꿈해도 잘은 나오거든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름은요, 그냥 적절히 잡겠습니다. 써니 이름도 비슷하고, 써니. 써니 이름은 써니 위에, 써니 이름, 그리고 저승사자 이름 아니었구나. 저승사자 이름. 네, 그 여러분들 잡으신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저승사자 이름, 써니 이름, 그리고 이제 크기 약간 비율 맞추는 것 때문에 제가 지은탁만 예시로 샘플을 좀 잡아봤는데, 배경 이미지는 이런 게 안 되나요? 근데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조금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개념 생기고 나면 제가 단위에 대한 것까지 섞어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은탁 이름만 비율한 거예요. 지은탁 이름 모두 비율 적용, 비율로 세팅, 이름하고 지은탁하고. 지은탁하고 모두 비율 세팅. 요 지은탁만 예시로 그냥 해드린 거고 나머지는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넣었어요. 네, 요거 비교해서 잠깐 봐주세요. 네,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아, 그리고 여기 그 하나만 더 넣어보세요. 이거 넣으셨나? 이것도 넣어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배경 뭐 이치 비진가? 이 배경 이름이 이치 비진가 그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가운데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운데 딱 여기 박히게 뒤쪽에 맨 뒤쪽에 박히게 이거 이렇게 줄이면은 가로폭이 같이 줄어요, 이렇게. 근데 꽉 차게. 요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EHBG라고 있어요. EACHBG. 맨 밑에 깔리려면 맨 밑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순서 잡기가 그냥 순서대로 위에 게 위에 오고 아래 게 아래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포스터처럼 포스터 카피할까요? 그리고 이 콤마로 바꿀까요? EHBG라고 찾아볼까요? E EHBG 있어요? 엔터 치면은 갈아치기 합니다. 뒤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바꿉니다, 얘가. 파일 선택하시면 돼요. 슬래시 뒤에서 딱 치시면 그 문자를 시작하는 애를 얘가 찾아서 제시해 주거든요. 이렇게 놓고, 세계방고, 위치는
중간에 딱 걸리게, 뭐 50%죠. 퍼센트로 잡는다면. 그리고 위에부터 나와라, 탑.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가로는 40% 크기, 세로는 꽉 차라 100%. 지금 제가 세팅한 게 이런 거예요. 위치, 크기, 윙크, 세계방고 윙크. 위치 크기 잡는 게 굉장히 좀, 예,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포스터를 넣으시면은, 좀 전에 제가 잡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오죠. 한번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위치 크기를 잡는 거 배경 이미지 여러 개 줄 수 있다는 걸 지금 해본 거고요. 이건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조금 더 옵션 하나 알아볼 거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에 있는 배경 크기 설정. 배경 크기에 옵션 준 것들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배경 박스에다가 탁탁 집어넣는 걸 하셔가지고 정해진 옵션을 여러분들이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거 잘 안 된 거 물어보세요, 일단. 네, 잘 안 되거나 이상한 거. 다들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느낌입니다. 줄였다 늘렸다를 계속, 네, 계속 테스트를. 네, 하드 테스트. 네, 이 배경 연습, 백그라운드 사이즈 잡아주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 크기 설정. 네,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배경 크기 설정. 배경 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잡을 때 가로 100%, 세로 오토 하시면요. 가로 100%. 이 모든 이미지가 가로의 기준 방점이 찍혀요. 이렇게 가로에. 가로에 방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세로, 가로 오토, 세로 100% 그러면 이 박스 세로를 꽉 채운 게 100%다 보이는 상태인데 만약에 비율이 좀 달라지면은 이렇게 네, 양쪽에 남자 얘는요. 예, 세로를 무조건 다 보여주기 때문에 얘는 가로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네,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일일이 코딩하지 말고 이 안에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좀 전에 내용은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코딩하지 말고 내용만 그냥 확인합시다. 크기, 배경 크기 설정. 배경 크기 설정에 가서 스타일 시트 있는 데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 제가 푸시를 할게요. 네, 푸시했고요. 제 거 열고 계시죠? 네. 배경 크기 설정에 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붙여넣기 한 애가 땡기시면 나올 거예요. 땡기세요. 풀 하세요. 땡기게 하시면 여기 네, CSS 있는 부분이 스타일 있는데 제가 붙여넣기로 했습니다. 배경 크기 설정. 네, 뭐 타이틀 잡고 뭐 이 타이틀에 관련된 거 잡고 크기 잡고 뭐 부모 패딩 좀 주고 박스 div 공통해서 한 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리피트 포지션까지 요 공통되는 부분은 한 번에 다 잡았고요. 가로 크기 80%, 높이 값은 400으로 정해놨고 보더 약간 주고 그 다음에 마영우에서 가운데 오게 하고
마진 버튼 아래쪽에 20픽셀 떨어지게 하고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줘가지고 약간 둥글둥글하게 나오게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세팅을 한 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실제로 세팅한 값이 여기 나오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 거.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세요. NTH 오브 타입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건 아직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네. 백그라운드 사이즈 100% 오토. 여기에 말 써져 있는 대로 세팅한 거예요. 아까 보이는 대로, 가로 채우기를 했구만. 세로는 자동으로 비율 유지를 하는구만. 넘어가면 잘리는구만. 반대로, 가로가 잘리겠구만. 좁으면 비율이 안 맞으면 비는 데가 나오는구만. 세로를 다 보여주는구만. 그 다음 밑에 100% 100%. 이거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디자이너들이 한 소리 한다고요. 퀄러티 막 갔구만. 누가 코딩했어? 이러는 거죠. 네, 딱 그 얘기예요. 막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컨테인은 뭐라서 아까 이 부모 박스에 전체가 무조건 다 보이게 해주는 세팅이에요. 얘는요. 무조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위 아래가 비던가 옆이 비던가 어쨌든 이미지는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무조건. 그게 컨테인이 있고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커버. 배경 이미지가 여기에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주는데 비율 유지하면서 다 채워주는 게 커버예요. 그래서 요거 찍어서 보시면 이것대로 세팅했어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이렇게. 그래서 비율 유지로 커지던지 뭐 이렇게 작아지든지 하지만 빈 공간이 안 보여요. 얘는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이제 센터가 잡혀 있어서 기본값 센터가 잡혀 있는 여기 보시면 내가 잡아놓은 건 백그라운드 개별 속성을 그 랩박스 밑에 지금 얘네들이 다 div 박스들이거든요. 거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똑같은 거 넣고 백그라운드 리피트, 노 리피트,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에서 가운데 잡기. 네, 요런 거를 공통으로 백그라운드 속성 잡아놓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각각 다르게 든 거예요. 각 박스마다 보시면요. 이것만 다 다르게 컨테인 뭐다 다르게 잡은 거예요. 이것만.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백그라운드 커버 하면은 꽉 채워서 빈 공간 없게 나오게 할 땐 커버를 쓴다. 그 밖에 옵션들은 조금 다르게 주시면 다르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그거 속성이 어떻게 보이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 제가 NTH 오브 타입이라고 쓴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상 클래스 편을 따로 하고 나면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게 됩니다. 여기 div 안에 h2 div, h2 div 이런 식으로 태그가 막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을 때 몇 번째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몇 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고를 때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같은 종류 중에 몇 번째라는 이런 방식으로 콜론에서 쓰는 가상 클래스가 있는데 가상 클래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가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섞인 div 순서대로 선택하기를 한 거구나라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자세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어떻게 보이느냐만 잘 봐주세요. 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정리하시고 제가 이제 식사 후에 블록과 인라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세 CSS 세팅하러 인포PJ로 넘어갈 거예요. 블록과 인라인 중요합니다. 밥 먹고 졸린 시간이 하니까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아지면 어떡하지? 너무 중요해 졸려 피곤해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밥 먹고 나서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소스 지금 봤던 거 좀 덜 작업된 거 손 한번 대보시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